갈등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시작해서 대립되는 것. 대립이 처음에 서로 달라요. 대립이 일정하게 분쟁, 서로 싸움까지 가거든요. 이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경우에 서로 다른데 분쟁으로,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그랬죠? 감정. 그래서 서로 다른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휩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아주 갈등해서, 화쟁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감정이다. 감정 초반에는 갈등 해결이 쉽다고 했죠. 그리고 갈등 초반에는 감정의 아픔이 좀 적기 때문에 이후에 후유증이 적어요. 갈등으로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자꾸 이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이게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 나온 김에 좋은 화쟁은 뭐라 그랬죠? 좋은 화쟁의 4가지 기준. 야, 저거 참 갈등 해결 잘 됐어. 좋은 화쟁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4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니야. 결과로서 화쟁 결과 이렇게 돼야지 좋은 화쟁이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좋은. 네, 첫 번째는 신속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쌓이고 서로 상처가 깊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이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모두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만족.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평화적인 관계. 둘 다 좋은 관계로 회복돼야 된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갈등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계기로 이게 작용돼야 된다. 그래야지 참 좋은 화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화쟁이 되기 위한 부분에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 상대를 뭐로 봐야 된다 그랬죠? 친구로 봐야 돼요. 친구로 본다는 거는 양보하거나 내가 문제 해결자로. 문제 해결자. 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적으로 해보면 싸우자는 거고 절대 갈등은 싸워서 이김으로써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대는 뭘로 봐야지 우리가 화쟁을 잘하는 거다. 아까 4가지 결과가 나오려면은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보거나 양보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문제 해결자를 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시시비비에 빠지지 말자. 갈등이 생기는 많은 부분들이 시시비비 때문에 생겨.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옳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여분으로 접근을 해요. 상대가 틀렸다가 아니고 상대도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때 갈등이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틀릴 수도 있는 그 여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문제 해결 4가지 기법 중에 첫 번째는 감정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부분 할 때 들어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감정과 문제를 분리했으면은 두 번째는 주장이 아닌 속마음을 찾아야 된다. 주장이 아닌 속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경우 갈등 상태에서 주장과 속마음이 달라요. 주장과 속마음. 말하는 것과 내 속마음이 달라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특히 달라요. 일상 상황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속마음을 다 가려서 어떤 이유인지 가려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항시 문제를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아닌 속마음을 찾는 데 들어가는데 속마음은 많은 경우가 근심, 걱정, 생각의 차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에 관한 자기 속상함들, 피해의식, 자존심 상처, 편견, 오해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속마음. 이 속마음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속마음 중에서 특히 뭘 끌어내면 그 화쟁이 잘 되냐면요. 피해의식, 상처, 두려움, 걱정
이런 속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내면 성공이에요. 아, 난 돈 얼마 원해. 이런 건 그렇게 얕아요, 속마음이. 진짜 나는 이런 게 또 돼서 이런 걸 또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의 속마음을 찾았다, 최고의 속마음을 찾았다. 그래서 속마음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계속 양파 껍데기 계속 들어가서 가장 핵심의 속마음을 찾는 부분들이 우리가 속마음 찾는 방식입니다. 속마음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저 고사성어 참 잘 만들었다. 가 중에 뭐냐면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한 지점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서 내가 실제 원하는 속마음들이 가장 정답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게 정답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바를 끌어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뭐예요? 만족하는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둘 다 만족하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실제 원하는 바를 찾아서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원하는 게 됐으니까 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또 많은 경우가 제가 이제 갈등 조정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걸 원하는 경우가 90%예요. 그러면 합의하는 방식은 뭐예요? 네 거도 받아주고 내 거도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주장에서는 충돌돼. 겉에서는 충돌되는데 실제 속마음 들어가면 다른 경우가 하나 볼까요? 우리가 아주 제일 잘하는 건데 선비가 이 사람은 그림 그려서 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쪽지비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또 예전 젊었을 때 좀 돌을 좀 던져봤나 봐요. 갑자기 이 쪽집을 잡으려고 이 벼루를 던져가지고 딱 맞춰요. 이 맞은 쪽집은 비틀거리고 못 도망가죠, 그죠? 이 맞은 친구도 있어요. 검어쳐. 이 벼루 맞아서 검어. 이 벼루 맞은 쪽집이가 도망 못 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을 때 잡으려고 막 가는데 그때 이 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짝은 누구냐면 옆집 농사꾼 김 씨의 애견인 거예요. 네? 김 씨, 농사진 사람. 이놈이 애꾸는 짝이 있는 거가 되게 또 대단한 능력자야.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비티비티거리는 쪽집이를 쾅물어다가 지네 주위 갖다 줘. 선비가 김 씨 좋은 이웃이거든요. 이 쪽집이 내가 잡은 거니까 나 줘. 내 거야. 김 씨가 뭐라 그래요? 에이 선비님, 우리 찌개 잡은데 내 거죠? 30년 좋은 이웃관계가 이 쪽집이 한 번 때문에 사단 난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 반말에 네가 몇 살이냐 막 이러고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굴 찾아가요? 사또를 찾아갑니다. 사또를 찾아가 둘이 씩씩거리면서 죽은 쪽집을 들고서는 사또 내가 찾는데 이 쪽집은 누구 건지 판결을 내려주세요. 자, 우리 스님들이 사또예요. 사또라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겠어요? 반 나눠가서. 반 나눠라. 이 선비가 아이 안 됩니다. 김치도 아니 내 걸로 왜 반쪽이에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뭐라 그랬죠? 뭘 찾아라? 감정, 속마음, 속마음. 어떻게 해요? 질문하라. 그래? 선비, 이 쪽집에 갖고 넌 뭐 하려고 다 달라는 거야? 사또, 저는 그림쟁이 아닙니까? 이 쪽집이 꼬랑지로 만든 이 붓은 최고의 명붓입니다. 이게 선비가 원하는 건가요? 쪽제비에 꼬랑지가 있었어. 이게 속마음이야. 그래? 김씨,
너는 왜 쪽제비를 꼭 네가 다 가져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또 한여름 오늘 여름 덥지 않았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눈 많이 오고 더운 계절이 지나고 한겨울에 뭐가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고 매우 춥다고 합니다. 올 겨울 매우 추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쪽제비 가죽으로 만든 조끼는 방온, 방습 최고입니다. 저는 조끼를 만들려고 그래요. 김씨의 원하는 반은 내 거야가 아니고 속마음은 뭐예요? 껍데기를 갖고 싶어. 그럼 삽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꼬랑지 잘라서 선비 주고 가죽 벗겨서 김씨 주고 서로 원하는 바를 다 해결해주고 서로 다른 거예요. 쪽지는 내 거야. 주장은 서로 표현이 일반화돼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거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속마음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왜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갈등, 부부간에도 막 화나는 게 일찍 들어오니까 아이씨 남자가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이거예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일찍 들어와 못 들어와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 아닌 거지는 뭐예요? 내가 요새 몸이 아파서 집안일 많이 못하니까 도와줘. 이거 속마음인 거죠. 일찍 들어와. 와서 뭐 있으면 좋겠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좀 사람 만나서 해야 돼. 요거 끝나면 해줄게. 어떤 거 이런 속마음 주장 일찍 와. 뭔가 주장 말고 속마음 하나 더 들어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달라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속마음을 찾아 들어가서 속마음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주장, 입장, 막 말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은 이 싸움은 절대로 못 말려요. 왜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궁적으로 뭘 원하는데?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 속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주장이 아닌 속마음을 찾는 것은 꼭 화증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모두 만족하는 해결하는 여자. 모두 만족하는.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속마음을 딱 얘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시 얘기할게.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한 속마음뿐만 아니고 이 속마음이 어떻게 해결안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까지를 더 듣는 거예요. 구체적인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의 어떤 복잡 미묘한 생각 이런 것들을 캐치하게 하려면은 평범한 접근 갖고는 절대 안 돼.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참 갈등이라는 건 다 미묘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뻔한 스토리 갖고 뻔한 매뉴얼 갖고 안 되겠어요. 저는 갈등이 되게 어려운 게 매뉴얼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다양한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래서 저 제일 많이 하는 게 발상의 전환을 제일 많이 해요. 발상의 전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발상의 전환하라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다음 중 동그란 모양은 세모, 별, 육각형, 사다리꼴. 힌트 없어요? 힌트요? 네. 자, 답은 한 개인데요. 네. 다음 중 동그란 모양은 세모, 별, 육각형, 사다리꼴. 힌트예요. 똑같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은 두구두구둥 몇 번? 2번. 이 정도 되면 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별. 우주에 있는 별. 별이 둥그니까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동그래요. 해성 해성, 금성, 태양, 달, 뭐 지구 모든 건 별. 별은 동그래요. 그런데 그 별을 어때 유태인학자가 이렇게 표시한 건데 별은 동그래요. 동그라지 않은 별은 없어요. 근데 다 그걸 저렇게 표현을
그래서 드러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닌 다른 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찾도록 해줘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가 그래서 제가 갈등 조정할 때 어떻게 하냐? A에서 둘이 갈등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푼다 했죠? 얼마나 속상해요. 힘든 얘기 해보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최대한 이 사람의 감정, 마음을 드러내고 쭉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각하세요? 그럼 딱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거는 꼭 그런가요? 왜 그런데요? 그걸 꼭 그렇게 당신 원하는 거였었나요? 이렇게 계속 속마음을 양파 껍데기같이 닦아요. 그다음 뭐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감정이 다 해소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것도 원해요. 그 공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 사과 원하는군요. 공개 사과의 방법은 왜 그런가요? 재발 안 됐어요. 그럼 재발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발되지 않고 저 사람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당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고 많은 이 문제 해결 안에 많은 다양한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편안하게 얘기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막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갈등했을 때. 그러면 일찍 오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술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면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바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다양하게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재미난 게 제가 갈등 조정 해보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원하는 건지 뭔지도 몰라. 뭐만 있어요? 상대에 대한 미움만 있어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잘 못 찾아요. 이걸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뭘 원하는데 그때면 상대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 내 감정이 해소되니까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실제 원하는 거 이 정도면 되겠어. 그렇게 상당히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양 당사가 원하는 걸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가 갈등 조정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바,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하나, 둘,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같은 것, 비슷한 걸 묶어줘요. 그럼 뭐예요? 비슷한 걸 묶어주면은 희망이 생겨요. 해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른쪽 가자고 그래. 이 사람은 왼쪽으로 하자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왼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내게끔 해주는 게 각 당사자의 원하는 말을 풍부하게 이끌어주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조정과 그럼 요런 거 비슷하니까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차이난 부분들은 좁혀가기로 합시다. 이게 합의 안에 가깝게 가는 이런 것들을 두세 번 노력하면은 거의 이제 같은 지점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빨리 지나가겠어요. 왜? 말로 안 되니까. 이때 실습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네 번째 통합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안 나와. 서로 아이디어도 발생하면 안 되고 좋은 해결책을 잘 내놓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해결 도구, 방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원치 않아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야 저거 참 타당해 라고 하면 사람이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정하게 차례차례대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에 저희가 1학년 갔더니 빵 공짜로 주는데 신발빵 이만해요.
신발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굶어야 되는데 이거 딱 하나 주면은 다 먹지도 않아. 하나는 반을 먹고 반은 저녁 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2학년 올라갔더니 한 사람들 빵 하나씩 던 거를 두 사람이랑 빵 하나씩 주고 나눠 먹으라는 거야. 두 사람당 빵 하나씩.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11시 50분 되면은 자 빵당번 맨 뒤에 빵당번 빵 타라가 선생님 막 딩동댕 일어나서 교무실 가서 밥 먹어요. 선생님. 그럼 빵당번이 빵을 두 사람당 하나씩 딱 나눠요 이렇게. 그럼 제주껏 둘이서 알아서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힘센 놈이 먼저 딱 잡고요. 큰 거는 자. 이 먹는 거에서 약자가 없어요. 얌마 손 바꿔 그냥 먹으니까 문제하겠어. 우리 교실은 맨날 전쟁터 전쟁터. 빵은 저기 애들끼리 막 교실 난리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5교시 선생님 수업 들어갔다가 이 새끼들아 이게 전쟁터야 교실이야. 의자들아 벽치 타봐. 이게 상당한 봄 학기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스님들이 당시에 선생님이랑 애들이 안 싸우고 빵을 잘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안 싸우고 빵을 잘 먹고 사이좋게 지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나누면 미래는 누가? 근데 빵이라는 게 규격화가 된 거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먹은 놈 뭐라 생각해? 선생님이 뇌물 먹고서 교권이 무너져. 싸우지 않고 애들이 평화롭게 빵을 나눌 수 있는 방법. 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약자가 자르고 네. 고르게 하는. 약자가 자르고. 자르고 고르게. 누가 골라요? 그러니까 자른 사람과 고르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빙. 어서 본 것 같아. 그치? 우리 단장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10일이죠. 오른쪽 일어서 네가 빵 잡아. 제주껏 칼로 잘리든 실로 자르든 잘라. 왼쪽 얘 골라. 그럼 뭐 골라요? 좀 더 많은 거. 누구 탓이에요? 작은 사람. 잘라 내 탓인 거야. 아주 공정한 방식. 이게 누가 개입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야. 받아들여. 그러나 또 여기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뭐야? 내일은 내가 선택하지.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이면 비록 결과가 작더라도 수용한다는 거야. 이 같은 회에서 내가 비록 작아도 이게 누가 봐도 공정해. 수용하는 거야. 예,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지금 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자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는 무지하게 짓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다 안 짓겠다 공약 걸었어요. 상상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짓고 있던 거지 어떻게 하냐. 부산 옆에 기장이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는데 5호기, 6호기는 짓고 있는 거죠. 5호기는 텃밭 탁 하고 우에 몰리는 거의 공정률이 한 65% 올라간 거예요. 이걸 다시 무너뜨려야 되느냐? 옆에 거는 한 40%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무너야 되냐? 아니면 짓고 때문에 그냥 돼야 되느냐?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하고 환경운동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갈등 조정 회의를 했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전문가들.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거의 1년, 한 11개월쯤 됐어요. 해결 봐야 돼 이제. 어떻게 해요? 질 거냐 말 거냐 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지 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일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동의합니까? 네, 국민들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동의합니까? 합니다. 오케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거리가 아니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론화 조사 방식이라는 새로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도용을 해요. 이 공론화 방식이 뭐냐면요. 당시에 유권자가 3,200만 명이 있었어요. 320명을 뽑아요.
우리 국민의 아주 표본 모델로 남녀 비율도 어떻게 51대 49.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이 연령대로 다 뽑아가지고 이 표본은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같은 비율이에요. 지역도 영호남 중 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320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합숙훈련을 해요. 320명 국민 대표를 뽑았죠. 이 사람한테 뭐 가지고 오셔? 잘 모르는 상태 결정은 안 되니까 충분한 시간과 수기를 깊이 있는 토론을 시켜요. 첫날은 환경론자들이 이건 다 매몰시켜야 돼. 아무리 비용 많이 들어도 이게 제일 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루 동안 주장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시켜요. 둘째 날은 무슨 소리야? 기존에 했던 거는 다 해도 괜찮아. 이게 제일 싼 것이야. 이 들어간 비용이 엄청난데 이게 몇십억도 아니고 몇천억 드는데 이거 어떻게 매몰하냐.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 이야기를 하루 동안 설명 듣고 질문하고 토론해요. 3일차는 자기네끼리 토론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짓고 있는 건 그냥 진짜 다시는 앞으로 하지 말자가 공론화 조사 결과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성론자 반대론자 다 동의를 해요. 왜? 이건 누구 뜻이에요? 국민. 공정하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 앞에 가서 야 이거는 따라야 돼. 설득이 가능한 일.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문제를 결정하면은 비록 내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대부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감정을 풀고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그다음 내가 원하는 속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내용을 그가 원하는 대로 방식인데 마지막 방식은 각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래 그건 동의. 이게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문제 해결 방식 첫 번째 감정을 분리하는 거. 두 번째 속마음을 찾는 거. 세 번째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좁혀준다. 네 번째 그래도 아무리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해결 내용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 방법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찾아서 그 공정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 방식.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이걸 하는 이유는 다 못 보셨잖아요. 다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은 59쪽에 갈등 해결 시트라고 있어요. 59쪽 보세요. 맨 위에 이걸 저는 이거 하려면 무지하게 우리가 활용이 많은데 항시 갈등 해결 시트지를 갖고서 묻는 거예요. 당사자 1 누구예요? 공양교. 당사자 2 주지스님.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면은 지금부터 쭉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장을 찾고 속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안을 찾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공정과 객관적 기준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가 여태껏 막 했던 게 이제 내 스스로 실습해 보니까 이제 문제를 아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갈등의 시트지에 넣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보세요. 당사자 1, 당사자 2 그러지 가해자, 피해자, 강자, 약자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판단하잖아요. 당사자 1 다시 한번 공양류 두 번째는 당사자 2는 주지스님.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아니 보살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대장이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오전에 지사 진행해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님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보살님 보니까 음식에 정성이 없고 대충 대충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네?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사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스님한테 서운해요. 사실은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사이좋게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공양주인 그만두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절사님도 있는데 이 공양은 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저께 밤에도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 불면서 지 신랑이랑 싸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달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오늘 늦은 거는 진짜 내 잘못이지.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스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사정을 물어보실 수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은 전화라도 한 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없이 저렇게 그냥 계신지 진짜 정말 스님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 우리 광학유 보살님이 여기 오신 지는 한 2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온 건 사실이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툭 하면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하죠. 요즘 집에 무슨 우환이 있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손사람을 치시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고향교 보살님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손님 대접도 못하고 해가지고 늘 불평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또 타박 맞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다른 고향교 보살님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것이 서운하다고 저렇게 뛰쳐나가 버리니까 제가 참 그리고 고향교 보살님이 정말 참 무던하신 분입니다. 말도 다른데 옮기지도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해오셨어요. 그 주변의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도 평판도 참 좋으시고 너무 잘 칭송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도 회장님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며칠 휴가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렇게 불쩍 떠나버리시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 공양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가지고 저렇게 또 오시게 되면 내내 공양주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또 영영 안 오시면 더 큰일이고요. 간시현보살. 자, 적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이라서 적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요 실트지를 치우시면 돼요. 우리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좀 약간 가까이 앉아가지고 혼자는 힘드니까 서로에게 이 고양지 보살 주장이 뭐지? 감정이 뭐지? 같이 합동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사진 쪽으로 오실까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놓고 가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는 건. 정답은 뭐죠? 정답은 이 공양주 보살님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당사자가 원하는 것. 그가 정답인 거지. 우리는 그냥 네, 그렇죠. 이거를 일반시켜서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강의에 그걸 한번 맞춰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는 걸 전제를 하면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앉을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찾죠. 입장, 주장. 이 뭐죠? 고영주 보살의 주장은 뭐죠? 관두겠어요. 그런 거요. 그죠? 그만두겠다. 관두겠어요. 네, 네. 그랬잖아요. 그죠? 주지 스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나가세요. 또 뭐라고 했어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잖아요. 정성이 없고 제대로 하세요. 그죠? 제대로 안 하고. 자, 근데 이것만 갖고서 관두겠어요. 관두려니까 이거 갖고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고양주의 감정. 고양이 감정 뭐죠? 서운하고 서운함. 서운. 또 나를 몰라준다. 날 몰라준다. 그래서 서운하다. 몰라준다. 또 몰라준다. 뭐야? 끝까지만 하죠. 주지심 갖고 있는 감정. 괘씸함. 괘씸하다. 안타깝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여기서 감정을 찾으려면은 심리 상태를 찾아요. 심리 상태 찾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리 상담적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 속에서 불거진 감정이에요. 그래야지 이 갈등 상태에서 갈등 상태에서 딱 불거져서 감정이 요 감정을 찾아줘서 내용을 들어갈 거거든요. 심리 상대로 하면 복잡해요. 이 사람 갖고 있는 진짜 뭐 원래부터 뭐 요새는 또 무슨 형이냐 A형 무슨 뭐 MBTI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건 모르겠 그렇게 해가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심리 상대. 그냥 갈등 상황에서 빚어진 마음의 어떤 정도. 그걸 붙잡고 싶다. 붙잡고 싶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갈등 상황 속에서 붙잡고 싶었을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갈등 상태는 되게 상대에 대한 공격적이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놓아버리고 싶다. 네? 놓아버리고 싶다. 하여튼 뭐 포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괘씸하다. 그러니까 아마 놓아버리고 싶다는 괘씸하다. 괘씸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기 포함된 것까지 뭐 여기 포기하고 싶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가급적 이 감정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정 법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내뱉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가급적 그대로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온전한. 그걸 내가 특별히 다른 의미로 설명하거나 부가 얘기할 것 없이 있는 걸 듣는 거예요. 자, 속마음. 그래서 고양주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관두겠어요. 속상해. 이랬지만은 실제로는 전화라도 한 통 해줘. 예? 전화. 잡아주길 다시 바래. 일을 하고 나 싶다. 속상해요. 다시 일하고 싶다. 또 다시 이루고 싶다. 그죠?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또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전화를 기다린다. 또 뭐죠? 실제 원하는 거 있잖아요. 딸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 잘 해결되면 이 문제 관두겠어도 있지만은 이 절이 다시 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또 뭐예요? 어떻든 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딸 문제가 해결되게 또 뭐 있을까요? 이게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할까요? 또 있나요?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래서 죄송하고 다시 잘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거 그죠? 다시 늦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주지 스님의 속마음 뭐죠? 진짜 스님 원하는 거는 대중화합. 네? 대중화합. 아까 신도회랑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네. 대중화합 이게 신도 회장하고 갈등. 공양주하고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 제사를 정성껏 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다시 믿음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제대로 일해줬으면 그런 거죠, 그죠? 안 그러고 내가 뭐 주스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네. 그죠? 네. 뭐 표현을 어떻든 요런 내용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정성껏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럼 해결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합의한다면 좋은 해결책.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네. 이해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먼저 주지 스님이 전화를 해줘야죠. 네,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하심의 의지를 밝히고 정성껏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저는 다시 일하고 싶은데 다시 일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딸 문제 해결. 스님, 주지 스님이 이야기를 딸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주면. 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주지스님이 또 얘기한 것 중에도 있었어요. 휴가를 보내고. 그렇죠. 휴가를 보내고. 딸. 그 다음에 향후에는 정기적인 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해결. 딸을 불러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딸이 문제가 생긴 거는 네. 딸 문제를 여기서 만약에 해결한다 그러면 네. 딸 불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 공양주보사님은 밤새 잠을 못 자게 한 걸 결국 사위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사위 너무 많이 딸의 가족을 다 오라고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딸은 백날 불러도 소용없는 게 저기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딸이 결국은 밤새 엄마를 붙잡고 얘기한 거는 딸 사위가 안 도와줘서 내 여자가 지금 엄마 보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되면은 자동으로 경향분들 해결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그럼 이제 속마음 다 담겨져 있나요? 인정받고 싶은 게 없네. 고향주보사로 열심히 일한 거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신도회장과 공양주 같은 맞나요? 그러면 대중화합을 약속한다. 누가 하냐면 그 주지 스님이 대중화합을 진행한다. 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공양주보살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사례에서 뽑아가지고 약간 각색한 거거든요. 실사례는 어떻게 했냐? 주지 스님이 그 공양주 보살 임명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이 우리 잘 우리 마음을 이루셔서 그 사람한테 임명장을 줘요. 대중입니다. 명예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여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맞아. 객관적 기준. 자 이게 안 나와 도저히 안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좋은 방법일까요? 이를 봅시다. 여기서 그래서 휴가를 며칠 줘야 돼. 스님은 3일만 갔다 오는데 이분은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달라. 그럼 뭐야? 3일, 7일 뭐 이거 갖고 서로 주행 다를 거 아니야.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가. 이거 휴가대로 쓰기로 한다. 공정하잖아요, 그죠? 스님도 그래 내가 그냥 막 몇 장서 만들어 3일 5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맞추니까 사람이 마음을 내서 이 한도 내에서 연차 기준 한도 내에서 쓰기로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 그렇죠? 혹은 사실은 뭐 이게 좀 돈 문제가 좀 있다. 고향주에 대한 뭐게 임금 문제를 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준다. 그렇죠. 연차에 따라서. 그걸 뭐라 그래? 최저임금에 따라서. 혹은 뭐예요? 연차에 우리랑 살림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찰에
정도를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한다. 이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여기다가 정리했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이라는 게 뭔지, 감정이라는 게 뭔지, 속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찾는지, 해결을 어떻게 찾는지, 공정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사례를 갖고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뚝 하고 나면 아주 눈에 보여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님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게 대담하거나 상담하거나 할 때 아, 저 사람이 주장이 이거구나.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뭘 찾아야 돼요? 감정을 찾아보고, 속마음 찾아보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문제는 공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기 더 좋은 게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아주 쉽게 상담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저는 가급적 사람들 만나서 약간 문제를 해결의 역할을 하는 사람 관계다 하면 가급적 이 두 표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 표를 만들면 그 사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이거 갖고 우리가 조정하고 화재 법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아주 쉬워요.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뭐 말한 게 아니고 이 표를 정리해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구나라는 부분에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고. 요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쓸 때, 이거만 찾아낼 때 제일 어려운 거. 속마음. 속마음이 힘들어요? 네. 속마음은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이게 깊은 거. 사실은 저는 국장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감정 찾는 거. 색깔 감정하고 주장하고 입장하고 예. 근데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구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막 내뱉은 말이 뭘까? 강하게 요구한 게 뭘까를 가급적 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의 실제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갈등 상황 속의 마음 상태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자식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덜렁덜렁다.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벌어진 상황 속에 빚어진 어떠한 상처, 마음의 정도.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니까 서운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먼저 해준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감정과 입장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많이 어려우면 그냥 같이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 입장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해결을 찾는 게 주요한 접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들 나중에 돌아가서 꼭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근데 저랑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나보니 당사자의 감정을 한번 찾아봤나요? 주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속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 정도까지는 같이 이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속마음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사례를 다 정리는 못해요. 제가 이제 어렵게 허락 맡아가지고 쓴 사례 책이 있어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싸울까? 좀 사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왜 그 사례 매뉴얼을 못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비밀 약속이에요.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합의서는 낸 거 나중에 다 태워요. 왜? 비밀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례집을 못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큰 갈등 정도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는 좀 객관화시켜서 사람들이 향후에 이러한 갈등을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싸울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례에 관한 부분은 요 해결 시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렵다. 질문보다도 네. 지금 이제 저는 이런 경험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다른 분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꾸 이제 이 표에서 자꾸 심리 상태를 보려는 것 같은데, 그 강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 상태를 볼 게 아니라 객관화된 그 지금의 상황을 이제 심리 상태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대체 마음이 어떨까 하면 슬플까 기쁠까 이런 거에 너무 도식화되어 그렇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후에 이걸 갖고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직접. 이건 이제 여태까지 이론을 배웠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기법을 배운 다음에 실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과 행자 간의 어떤 그 갈등을 한번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신 여기까지 하고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